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늘 사랑 하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30이 넘었지만 그래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거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달라질 거라고 해도 전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노력했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너무나 큰 실수란 걸 늦게 깨달았지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애견 미용을 배웠습니다. 동물들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했고 이 분야도 잘만 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을 매달린 결과 자격증을 따고 경력도 쌓았습니다. 더 큰 곳으로 옮겨 많은 기술들을 익히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을 즈음 드디어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집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안 들었으니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였고 저는 그 돈을 가게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니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제 힘으로 해야겠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가게는 안정되었고 단골도 많이 늘어나 돈을 좀 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제 20대의 보상이었죠. 20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지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이고 여자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저와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었죠. 늘 번번이 사랑에 실패하다 보니 아직까진 사랑을 할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다 보내고 30대가 되었을 때 주머니는 풍족해졌지만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후에 닥치는 대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클럽도 가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놈이 그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만날 수 없는 건가 체념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가 너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연하남이다기야 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연하남을 만났습니다. 그날 그냥 재밌게 놀고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난생 처음 설렘이란 걸 느껴봤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이어가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장보 같은 성격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여자인 척도 하고 싶고 치마도 입고 싶고 그렇게 되더군요. 그놈이 회사원이긴 했지만 저와는 벌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었고 전 그런 것에 인색하지 않았기에 제가 주로 계산을 하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이 말을 하기에 저도 모르게 결혼하면 되지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였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놈의 집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니는 건 꽤나 치장을 해서 다니기에 여유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그렇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그냥 남편 될 사람과 잘 살면 되는 거고 시댁의 가난함이 저한테 미칠 영향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에 저를 보더니 직업이 개털 깎는 거던가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나긋나긋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겨우 다 키워서 사회인 만들어 놓은 애를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뭐 약간 상황이 바뀐 느낌이랄까요. 그놈의 여동생도 옆에서 말하더군요. 돈 많다면서요. 왜 과일만 사왔어요? 하는 거 보니 약간 싹수가 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때 탈출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그냥 사람 하나 보고 가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 눈이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로 달가워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아시기에 남편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이 젊으니 오래 일할 수 있어서 좋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위로를 하시더군요. 그놈과 인사를 갔을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댓말하시고 좋게 말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까지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보자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남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동생은 대학생인데다가 나도 집에서 살림하니 집에 벌이가 없다.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한 놈 월급 가져오면 그걸로 좀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 사실 많이 난감하다. 결혼을 돈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하니 월세도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시기에 그럼 그냥 제가 사돈 집에 들어가 사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옳다구나 싶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줬냐고 물으니 달에 그래도 100만 원씩은 줬다고 하기에 앞으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좋게 끝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였고 그걸 나눠준다 하니 쉽게 화가 풀린 것이었죠. 그때는 이제 가족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 남편이 된 그놈이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장사를 하고 싶다고요. 처음엔 정말 철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계속 다잡았어요. 저렇게 모르는 순수한 모습에 내가 반한 거였지 하며 계속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누구나 말하는 카페를 하고 싶다 하기에 역시나 싶었습니다. 그냥 카페 사장이나 하면서 알바 쓰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심산이 뻔히 보였죠. 그래도 그냥 해줬습니다. 젊은 나이에 뭘 해봐야 어려운 것도 알고 쉽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리 잡아 놓은 샵들이 알아서 잘 굴러가는 줄 알았지. 그 전까지의 제 노력은 생각도 안 하더군요. 그냥 가게 차려놓으면 스스로 돈이 굴러들어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고 나니 사람이 겉멋이 잔뜩 들어서는 카페 사장이라는 게 정장 입고 다니며 가게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 망하든 말든 한번 해봐라 싶어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죠. 그놈의 동생도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언니 하면서 뭐 빌려달라 어디 가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되냐. 하여튼 제가 부모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심하면 제가 있는 샵에 나와서 본인들이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직원들 보기가 너무나 민망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도하게 카페를 확장하러 자리를 본다고 간 사람이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전화해보니 주변이 조용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너무 늦어서 그냥 자고 간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냥 소주 한 병 사서 모텔방에서 잔다고 하기에 얘기가 잘 안 된 거냐고 물으니 한숨만 쉬더군요. 뭐 나름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들어왔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쪽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확인했습니다. 소리 녹화가 다 되어 있는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여럿인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아가씨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차 좋다 어떠다 하면서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벨 울리고 음악 끄고 다들 조용하기에 아내가 이때 전화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아하니 그놈과 아가씨와 친구들과 바다로 놀러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집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남매가 이딴 행동을 하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제가 많이 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냐.
차에 블랙박스라는 존재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블랙박스 확인했습니다. 남매끼리 아주 잘 놀더군요. 그냥 저를 호구로 생각하고 언니한테 용돈 달라 할까? 나도 차 사달라 할까? 뭐 이런 대화를 서슴없이 하고 그놈은 그 소리 듣고 그래 보던지 하는 게 그냥 영락없이 철없는 두 남매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랑 결혼한 건가 그때서야 조금씩 감이 오더군요. 콩깍지라는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신처럼 모텔 입구에 커튼 자국까지 차에 남기고 들어온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 정신 나간 것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그렇게도 명의를 바꿔달라던 시댁이 살고 있는 집 그럴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아직 안 해주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냥 세입자 찾았습니다. 방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지 못하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진 않았지만 산 가격으로 해주니 몇 주 만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하루 전날 시댁에 전화해서 내일 당장 짐 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하기에 그냥 짐 빼면 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놈한테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더 필요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 하기에 내 입으로 말하기 싫으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짐 싸들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머뭇머뭇거리더군요. 무엇 때문인지 진짜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니 묻으니 진짜 없다고 펄쩍 뛰기에 그냥 블랙박스 녹음한 게 틀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날은 그냥 정말 그럴 생각 없었는데 동생이 바람 쐬고 싶다 해서 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동생이랑만 가면 되지 친구는 왜 데리고 가냐, 너는 왜 데리고 가냐. 도대체 받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나를 왜 속여야 하냐고 하니 알면 허락 안 해줄까봐 그랬다고 하기에 이뿐만 아니고 더 틀어줄까 묻으니 됐다고 하더군요. 더는 됐으니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골도 보기 싫다고요. 제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러니 본인도 쫄았는지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 사람들 다 제 집에 찾아와서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짐 안 빼면 신고한다. 그러자 짐을 옮기긴 했는데 도대체 짐 놔둘 곳이 없다며 난리치기에 그건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그놈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애들이 잘못한 걸 왜 어른들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난리치기에 이제 남의 건데 집을 줄 수는 없지 않냐 하니 이 일로 이혼을 하냐고 성을 내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 말이라나 싶더군요. 남자가 딴 여자랑 자고 다니고 개념도 없이 시누이랑 술 처먹고 잠자고 오는데 이깟 일이라뇨. 하니 어려서 그냥 실수한 거라고 자꾸 궁색하게 말씀하시기에 이혼할 거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혔는지 개털 깎는 나이도 많은 게 젊은 남자랑 살려고 해놓고 이 정도 일도 감당 못할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고 역성을 내셨어요. 저도 열받아 정말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했더니 가정교육이 틀렸네요 했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몸싸움을 하다가 옆집에 계신 분이 소란스러웠는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황당하고 거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이혼할 남자의 부모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놈이 가진 거 다 뺏었습니다. 차며 가게며 카드며 그냥 다 뺏고 짐 싸서 앞에 뒀습니다. 옷들은 저에게도 쓸모없으니 그냥 줬습니다. 비싼 건데 팔아서 원룸이라도 구하라고요. 그리고 서류 준비해서 도장 찍으라 하니 위자료 수리하기에 진짜 이놈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싶더군요. 내가 잘못해서 이혼 사유가 있는데 무슨 위자료를 요구하냐 자꾸 헛소리하면 그냥 얼굴 볼 필요 없이 소송 건다고 하니 또 쫄아서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저는 남자가 아닌 애를 데리고 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모가 제 스타일이라 끌렸던 거고 늘 마음에 차지 않던 남자 지 잘난 맛에 사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무 철없이 순진한 모습이 좋아서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한 것인데 그냥 그렇고 그런 놈이 될까는 과정일 뿐이었던 거죠. 나이 먹으면 이놈도 다 똑같아질 놈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뭐 어디서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내 식구 손 붙들고 살고 있겠죠. 관심 없습니다. 이제 남이라 볼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더러운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차마 제 부모님한테는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성격 차이가 너무 나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 선택이니 존중해 주신다고 했고요. 정말 콩깍지라는 게 무섭습니다. 충분히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결혼 외롭다는 이유로 서두를 필요가 없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